안녕하세요. 우티조트의 우찌입니다. 루믹스도 먼 길을 돌아 풀프레임에서도 어느 정도 라인업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바디는 S5 마크2이고요. S5 마크2 X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출시했던 S1 2E가 있고, 사진 특화용 바디인 S1R 마크2, 그리고 영상 특화용인 S1 마크2가 있습니다. 루믹스에 평소에 관심이 조금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어떤 거는 부분 적층형 센서이고, 어떤 거는 4K에서 크롭이 있고, 어떤 건 또 덜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재 루믹스 풀프레임 시리즈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나는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겠어, 나는 요 정도만 사도 문제가 없겠어, 이해하실 수 있게 이 네 시리즈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뭐 화려한 노래와 화려한 사진, 영상 이런 것들보다는 정보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1, R2를 제외하고는 모두 2420만 화소입니다. 여기서 S1, 2는 부분 적층형 센서로 나오면서 AF 속도나 롤링 셔터 왜곡이 확 줄게 됐죠. 연사도 빨라졌고요. 이게 큰 차이점이고, S1, R2의 R은 레졸루션입니다. 고해상도 바디이기 때문에 사진 보정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을 한번 살펴보면 S5 마크2, S5 마크2 X를 제외하고는 다 플래그십 형태의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S5 마크2는 영상 M이 유일하지만 나머지는 사진, 영상 모드가 따로 들어가면서 사진에서도 영상에서도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우선 모드 등등 세부적으로 세팅이 가능해졌고요. S1, 2E, S1, R2, S1, 2 모두 듀얼 메모리 슬롯, 익스프레스 B 타입과 SD가 들어갑니다. 전면 촬영 버튼과 다이얼 잠금 버튼 등등이 생기면서 불편한 환경을 조금 더 줄여줬고요. 특히나 다이얼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실수로 돌아가는 것들도 방지를 해줍니다. 좌측에 필요한 것들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별 덮개, 사진과 영상에서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틸트 액정과 스위블 액정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피 촬영을 주로 하신다면 스위블이 더 필요하겠지만,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을 할 때는 오히려 스위블이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영상 스펙을 살펴보면 S5 마크2와 S1, 2E가 거의 흡사합니다. 고해상도 기준으로 보면 6K 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S1, R2는 고해상도이니 당연히 8.1K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S1, 2도 2420만 화소다 보니까 6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지만 오픈 게이트 촬영에서 좀 달라집니다. S5 마크2, S1, 2E는 오픈 게이트 촬영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30프레임까지고요. S1, 2는 5.1K에서 오픈 게이트 60프레임을 녹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 게이트는 센서 전체를 이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새로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건 제가 디테일하게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5 마크2와 S1, 2E는 4K 60프레임에서 APS-C 센서로 크롭이 됩니다. 4K 120프레임 촬영은 불가하고요. 반면 S1R2는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S5 마크2처럼 크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4K 120프레임이 촬영이 되긴 하지만 4K 60프레임보다 조금 더 크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1, 2는 4K 60프레임에서 논 크롭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120프레임에서는 또 일부 크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소비는 4K 60프레임이니까 영상에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녹화 파일 형식을 찾아보면 최근에 나온 S1, 2E, S1, R2, S1, 2 모두 MP4, MOV, 프로레즈, 그 안에서 로우까지 촬영할 수 있지만 S5 마크2는 프로레즈 촬영이 불가합니다. 그 정도 촬영을 하려면 익스프레스 B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듀얼 SD 슬롯이기도 하고요. 대신 MP4 라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렌즈로 고퀄리티 영상을 찍어서 바로 어플을 통해 받아서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루믹스 S9에서 선보였는데 펌업을 통해서 S5 마크2
마크2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전문 기능보다는 조금 더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5 마크2 시리즈에서도 S5 마크2 X가 있죠. 올 블랙 디자인으로 굉장히 멋진 바디인데 S5 마크2와 거의 흡사하지만 프로레즈가 촬영되는 등 조금 더 전문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오라이 촬영을 보면 S5 마크2에서는 할 수 없고 only 롱 GOP만 촬영할 수 있게 되는데 S1-2E, S1R2, S12는 롱 GOP와 오라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풀프레임에서도 이제 RE 로그 C3를 사용할 수 있는데 펌업을 하더라도 S5 마크2에서는 RE 로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 로그는 별도 구매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영화 등등에서 쓰이는 RE 카메라와 색감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영상, 보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볼 법합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영상, 오라이 이런 촬영을 함에 따라서 메모리 카드 가격도 높아지게 되는데 S1-2E와 S1R2, S12는 SSD를 연결하면 영상 자체를 SSD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5 마크2는 안 되고요. 대신 S5 마크2 X는 USB SSD 녹화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바디와 출시가 좀 된 바디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직도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루믹스는 플래그십, 보급 라인 상관없이 거의 모든 라인업에서 듀얼 베이스 ISO를 지원합니다. 어두울 때 ISO를 올려도 노이즈를 덜 만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데 S5 마크2는 로우 640, 하이일 때 4000입니다. S1-2E도 동일하지만 S1-2E는 RE 로그를 사용할 수 있죠. RE 로그를 사용하게 되면 듀얼 베이스 ISO나 기본 상용 감도가 3분의 1 스탑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S1R2도 RE 로그를 지원하지만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30프레임 이하에서 사용하면 DR이 늘어나는 건데 DR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S5 마크2와 S1-2E와 비슷합니다. S1R2는 로그 사용 시 기본 상용 감도도 다릅니다. 일반 브이로그 사용할 때는 로우 200, 하이 1000이고요. RE 로그 사용하면 로우가 160, 하이가 800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를 ON을 하게 되면 한 스탑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S12는 동적 범위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찐으로 약 한 스탑 늘어난 DR로 루믹스 시리즈 중 가장 넓은 DR로 촬영할 수 있는데 기본 브이로그 사용 시 640, 하이가 5000입니다. RE 로그 사용 시 마찬가지 3분의 1 스탑 줄어들고요. 동적 범위 부스트를 이용하면 듀얼 베이스 ISO는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로우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용감도 브이로그 기준으로 1000 시작, RE 로그는 800으로 보시면 됩니다. DR은 전체적으로 브이로그 사용 시 약 14스탑이고요. S1R2는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를 켜야지 14스탑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로그를 켜게 되면 고속 프레임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S12는 기본 14스탑에서 시작을 해서 동적 범위 부스트를 켜면 약 15스탑의 DR을 자랑합니다. S5 마크2를 제외한 최근에 나온 바디들은 전체적으로 중앙 기준 8축 바디 내장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속 연사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약 30프레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신제품 라인인 S1-2E부터는 속도를 우선시할 건지 화질을 우선시할 건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해도 S5 마크2랑은 차이가 나실 겁니다. S1R2는 조금 더 빨라진 초당 40프레임의 연사를 지원하고 S12는 부분 적층형 센서이기 때문에 초당 70프레임의 고속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노출 신호를 색으로 표현해주는 폴스 컬러, 이 기능 정말 잘 사용하는 기능인데 S5 마크2 제외하고는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DMW XLR2 어댑터는 S5 마크2도 펌업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24비트 녹음이 한계이며 최근에 나온 바디들은 모두 32비트 플로트 녹음을 지원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세로 그립 DMW BG2는 S1-2E, S1R2, S1-2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립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S5 마크2에는 홈이 없어서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루믹스 바디는 방진방적은 다 지원하고 있고요.
있고요. S5 마크 2를 제외하고는 다 셔터막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유입된다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소소한 기능들인데 빠르게 넘어갈게요. RE 색감은 영화계에서 시네마틱 표준으로 여겨질 만큼 독보적입니다. 시네라이크 A2가 RE 색감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S1, 2, 2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고해상도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약 9,600만 화소, 당연히 S1, R2는 고해상도이니 1억 7천만 화소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루믹스 랩, 루믹스 플로우, 프레임 IO라는 기능들도 최신 펌업을 통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다루긴 할 건데 간단하게 루믹스 랩은 어플을 통한 보정과 다양한 러스 사용, 스마트폰 전송의 장점이 있고요. 플로우는 스마트폰을 모니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프레임 IO는 어도비 클라우드라고 보면 되는데 연결 후에 JPG나 로우 사진 그리고 프록시 영상을 프레임 IO에 자동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협업 환경에서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S5 마크 2보다는 S1 R2가 또 S1 R2보다는 S1 2가 갈수록 AF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적으로 S5 마크 2는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무한 미디어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시리즈들에 대해서 특징들은 정리를 드린 것 같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바디를 추천하면 좋을지 제 나름 고민해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5 마크 2는 사진과 영상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영상에 중점된 가성비 바디가 되었습니다. 다만 4K 60프레임에서는 크롭이 있다 보니까 60프레임의 사용이 비교적 적은 분들이 만족할 것 같고요. 오랜 시간 험한 환경에서 녹화를 해야 되는 크리에이터 및 감독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쇼폼, 릴스 같은 새로 컨텐츠에서도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별도의 작업 없이 루믹스 랩으로 MP4 라이트로 찍으면 손쉽게 스마트폰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오픈게이트 기능으로 가로로 찍은 것도 세로로 손쉽게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이 기능들은 뒤에서 설명드릴 S1, 2E, S1, R2, S1, 2 다 포함한 기능이고요. 루믹스 랩을 활용하여 시네마틱 색감 등등 보정 없이도 멋진 룩을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1, 2E는 S5 마크 2보다는 가격이 높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기능이 전체적으로 최신 기능들입니다. 외형의 변화와 XLR 어댑터 32비트 녹음, 세로 그립 사용, 셔터막 등등이 있고요. 사진과 영상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B타입 메모리로 저장 속도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고요. 연사 부분에서도 이미지를 우선시할 건지 속도를 우선시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더 넓어지고요. 영상에서도 SSD 녹화 및 오라이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환경에서 S5 마크 2보다 나은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프레임 사용이 적은 소규모 영상 감독님들과 크리에이터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RE 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인에 폴스 컬러로 정확한 노출을 맞출 수 있는 기능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원하는 어플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카메라 관리를 할 수 있고요. S1 R2는 이제 사진을 중점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단연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약 4430만 화소에 기존 대비 더 빨라진 40프레임의 연사이기 때문에 보정 시 디테일한 보정을 할 수 있고요. 또 루믹스 라인업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상 서브로도 넘쳐나는 퀄리티를 냅니다. RE 로그 사용에 8K 촬영, 8K 오픈게이트, 프로레즈 등등을 지원하고요. 어쩌면 메인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DR 확장 로그 등등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진 특화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2025년 현 기준 가장 최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1, 2는 이제 영상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디가 되었고 물론 사진도 가능합니다. 부분 적층형 센서로 롤링 셔터 왜곡이 줄고 AF가 빨라졌고 DR도 한 스탑 늘어났습니다. 결정적으로 4K 60프레임 논크롭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사진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기능들, 70프레임 연사 등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S1,
S1-2에만 국한된 기능은 아니고 모든 라인업이 타 브랜드 포함 정말 다양한 영상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촬영 비율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2025년 루믹스 시리즈 중 전 가장 좋은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보면 S5 마크2는 이제 가성비의 영상 스펙이 단단한 제품이 되었고 S1-2E는 S5 마크2 대비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 S1R2는 S5 마크2, S1-2E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더 나은 점들을 포함한 사진 특화 바디며 S1-2는 이 모든 시리즈의 기능을 다 가진 4K 60프레임의 논크롭 영상 바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루믹스 시리즈들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고요. 풀프레임 입문기인 S9이나 아직 후속작이 나오지 않은 S1H는 제외하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루믹스 시리즈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예전에 루믹스 렌즈 라인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단렌즈 라인에서 경량 버전 18mm, 24mm, 35mm, 50mm, 85mm, f1.8, f2.8, 100mm 마크로까지 나오게 됐고 여기서 저도 .4나 .2가 얼른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경량 줌 렌즈인 1840이나 저의 지금 바디캡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2460 f2.8도 나오고요.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올해 또 렌즈가 하나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시된 루믹스 라인업들은 다 디테일하게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셨겠지만 1%, 2% 정도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믹스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나왔습니다. 컨트라스트 AF 방식에서 위상차 AF가 나오면서 루믹스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루믹스 랩이라는 어플이 나오면서 보정이 쉬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루믹스 GH 시리즈에서 먼저 RE 로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풀프레임에서도 이제 RE 로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S1R2에서 처음으로 8K 해상도를 보여주면서 크롭이 되긴 하지만 4K 60프레임을 어느 정도 크롭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S1-2가 나오면서 완전한 논크롭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루믹스의 플래그십 GH 시리즈에서는 4K 60프레임이나 4K 120프레임에서 논크롭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우리가 기다리는 바디가 하나 있죠. S1H가 어떻게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 바디가 나올 때 계속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바디들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바디이니까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